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좋은 자리, 뭐 힘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유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발부된 게 의외이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네네.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강에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오히려 역으로 예.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네.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네.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 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전문 분야인데 이 정도 해주셔야죠. 예, 평생 하셨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범을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고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뭐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리고 파악하신 사안의 정도로 보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되는 인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통상적인 이 정치계 사건에서 봤을 때 예. 이준서 씨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다 덮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다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뒤집어 쓰고 감으로써 당을 지키고 이제 윗선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10년인데요, 10년. 이렇게 되면. 그거는 피선거권의 문제지 당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예, 그렇죠. 네. 판사님이, 예. 네. 판사님이 전망해서 맞을 리가 없는 보통 영역인데.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냥 그 법률적인 어떤 그 법조계의 이런 관행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만약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 어차피 수사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보고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알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예.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인 이제 부단장급 거기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어차피 지금 아랫선에서도 기각이 된 마당이라.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단장급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해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든 뭐 어떻든 정권의 이 그 향배 어떤 생각을 의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도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데 이 이준서 씨가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었는데 발부돼 버리는 바람에 그 윗선까지도 검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꼬리 자르기 실패했다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제보 조작을 알고도 제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1차 기자회견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회견을 하게 했고 2차 때는 이미 알았는데 회견을 하게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지난주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했었죠. 예. 그때는 이제 이윤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썼는데 결국에 꼬리 자르기가 실패한 셈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오늘 이준서 씨 윗선이랄 수 있는 김성호, 김민원 씨를 재송환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씨가 구속이 되자 또다시 사과를 했죠. 그렇죠.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예정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이 술렁술렁한 건 당연한 건데요. 이 와중에 국민의당의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탈당을 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뭐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강현재 전 부대변인 어떤 생각이었던 건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일단 다음 포인트 갑니다. 판도라 상자가 또 열렸다입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인가요? 오프닝 때 말씀하신 그 면세점 선정 비리 이야기입니다. 면세점. 어제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요약하면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 면세점을 빼앗아서 한화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선정 때요. 최순실 박근혜가 긴밀히 손발을 맞췄던 이 재작년 11월의 일입니다. 예. 한화는 이 승마로 최순실 일과 관계를 맺은
회사죠. 그렇죠. 관세청에서는 그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서 함구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묻자 함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예. 최순실 박근혜가 이 면세점 선정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권을 챙겼는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이면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세점권이 또 지금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재판 안 나왔어요. 발가락 아프다고. 네. 요 얘기는 라디오 재판정에서 우리 법조인들한테 좀 질문해 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국정원판 판도라 상자 열리나. 국정원 판도라 상자. 어제 그 13개 적폐청산 과제가 알려진 거죠? 네. 그동안 이 국정원의 장난질로 받아들여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이 진상조사 과제에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면 댓글 조작이라든가 정상회담 공개 같은 대선 개입 사건, 또 박원순 제안문건 같은 정치 개입 사건,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같은 수사 개입, 또 사찰, 예. 여러 가지가 있죠. 13가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이 SNS 장악 문건도 국정원이 작성한 게 맞다. 이렇게 어제 서훈 원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맞다. 이거를 보면 13개 사건 전부 국정원의 소행인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정원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말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좋은 자리, 뭐 힘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유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발부된 게 의외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네네.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강에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오히려 역으로 예.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하.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네.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네.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밖에 그래서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 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